안녕하세요. 라이TV 송수찬입니다. 최근 모터사이클 브랜드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힘들다는 이야기들을 좀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불가능하다 여겨졌던 이 신차 판매 10만 대의 선을 넘어서 15만 대까지 갔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순식간에 좀 많은 것들이 바뀌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모터사이클 시장이 물론 언제나 황금기일 수는 없죠. 이 사실 모터사이클이 황금기였던 시절은 한참 전에 끝났습니다. 이 모터사이클 시장을 이끄는 4대 브랜드가 속한 일본이 이 버블 경제로 한참 달아올랐을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으로는 상상 못할 많은 제품들을 만들어서 시장에 공급했고, 당시 출시된 모터사이클들은 벌써 3, 40년 넘은 그런 모델들이 질비한데도 아직 시장에서는 명차로 불리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달아오른 분위기는 21세기를 앞두고 일어난 이 버블 경제의 붕괴 시기, 일명 잃어버린 10년을 기점으로 확 꺾였고, 이후 제품들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의 엔진을 하나의 제품에만 사용하던 추세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엔진으로 다양한 제품들을 확대 적용하기 시작한 건데요.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돈으로 이 엔진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임으로써 기업의 이윤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개발 과정에서 미처 찾아내지 못한 문제가 발견되어서 이 비용을 들여갖고 사후 처리하는 것보다는 검증된 엔진을 바탕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추가적인 지출을 줄이는 것 역시 이윤을 높이는 방법이니 말이죠. 이러한 변화는 대중적인 브랜드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려면 가격 장벽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물론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레이스에서 사용되는 슈퍼스포츠만큼은 좀 명맥을 이어가려는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악재들은 계속 이어졌는데요. 우선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맞춘 제품을 생산하려면 이에 맞는 엔진을 개발해야 하는데, 최소한 성능은 이전 수준을 유지하면서 환경 규제에 맞는 엔진을 개발하는 것조차도 막대한 비용이 들었고, 그렇다고 성능을 낮춰가면서 환경 규제에 맞추게 되면 이 소비자들의 원성을 들을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니까요. 여기에 코로나19로 전 세계 물류 운송의 차질이 빚어지면서 물류비도 상승하기 시작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로 인한 경제 제재가 이어지면서 철광석 같은 원자재, 그리고 천연가스 등의 가격이 상승해서 생산비 역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브랜드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는데요. 무리해서라도 생산을 이어갈지 아니면 단종할지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나마 판매량이 높았던 1000cc 슈퍼스포츠는 생산을 이어가는 쪽으로 결정되면서 살아남았지만, 나머지 600cc 전후의 그 슈퍼스포츠 모델들, 그리고 여기에 탑재되던 4기통 엔진들은 모두 단종한 쪽으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결국 주요 브랜드들의 이 미들급 호몰로게이션 모델들은 시장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결정은 대중 브랜드라 할 수 있는 일본 4대 브랜드의 1000cc 슈퍼스포츠 모델들이 2천만 원을 훌쩍 넘어선 상황에서 이 미들급 슈퍼스포츠라고 하기에도 이어가기에는 거의 가격이 2천만 원이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심리적 저항선으로 인해서 판매량을 장담할 수 없는 것도 이 주요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단종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냐? 그건 아닙니다. 제품 하나를 단종시켰다면 그 자리를 메울 수 있는 대체품이 필요합니다. 기존 4기통 엔진의 이 높은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단순히 이 부품 숫자만 놓고 봐도 기통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좀 쉬운 방법이겠죠. 그런 식이라면은 단기통 엔진, 기통수가 하나인 엔진이 가장 제조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지만, 이 출력이나 진동면에 더 유리한 점이 없는 만큼 브랜드들은 이 2기통의 엔진을 선택하게 됩니다. 물론 이 2기통 엔진도 형식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자면 한때 두카티 라인업을 책임지던 이 90도 L-트윈 엔진도 있고요. 아니면은 크루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브랜드에서 이 2기통 특유의 감성을 전달하던 이 V-트윈 엔진도 있고요. 아니면 BMW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수평대양 2기통 엔진도 있습니다. 그러나 브랜드 입장에서는 이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한 선택이 필요했고, 이 두 개의 실린더가 하나의 블록에 배치된 이 병렬 2기통 엔진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엔진 전체의 부피나 부품 배치 중에서도 다른 형식의 2기통 엔진에 비해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유리했던 건 야마하였는데요. 야마하는 이미 2014년부터 CP2 엔진을 통해서 MT-07과 같은 제품을 선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CP 시리즈 엔진을 밀고 있던 야마하에게 4기통 600cc 엔진을 대체하는 제품을 고민하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야마하는 지난 2019년 YZF R7을 선보이면서 YZF R6의 빈자리를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스즈키도 마찬가지인데요. 스즈키의 경우 이 GSX R600과 R750 두 개의 모델을 단종시키면서 이를
대체할 모델이 필요했는데요. 앞서 설명한 대로 기존 SV250에 사용하던 V형 2통 엔진의 경우 개발비를 절감할 수는 있지만 이 생산 과정에서의 효율성이 더 요구되는 데다가 이 배기량이 비슷해서 출력면에서 고객들의 아쉬움을 채워주기엔 한참이나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즈키는 신형 엔진의 개발을 서둘렀고 병렬 2기통 776cc 엔진을 앞세워서 GSX ADS 그리고 ADAR, V스트롬 800D를 선보였습니다. 다만 이 신제품들이 단종된 모델들의 이 정통성을 잊지는 못한다고 생각했는지 이름에서 차이점을 두면서 명확하게 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혼다는 방향성이 조금 달랐는데요. 이런 상황을 예견했던 것인지 NC 시리즈와 CB500 시리즈로 병렬 2기통 엔진을 탑재한 제품들을 일찌감치 선보였습니다. 여기에 먼저 선보였던 4기통의 CB650 시리즈까지 있어서 이 미들급 라인업이 충분해 보였는데 혼다는 이 기존 NC 시리즈에 탑재되던 엔진을 대체하는 새로운 고성능의 750cc 엔진을 개발해서 CB750 호넷을 시작으로 XL750V 트렌즈 알프를 선보였고 여기에다가 CRF-1000L 아프리카 트윈에서 업그레이드된 CRF-1100L 아프리카 트윈의 엔진을 바탕으로 투어러인 NT1100이라든지 크루저 레벨 1100, 일본 내수용 모델이었던 스포츠 모델 호크 11 등이 탑재하면서 미들급과 미터급을 동시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3년 밀라노 모터사이클 쇼에서 CBR600RR의 부활을 선언하면서 1위 브랜드당 폭넓은 라인업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는 출시 계획이 없어서 좀 아쉽지만요. 일본 4대 브랜드 중에 가장 독특한 행보를 보이는 곳은 가와사키입니다. GX10R을 제외하고는 호몰로게이션 모델을 일찌감치 다 단종을 시켰고 미들급 모델은 배기량을 호몰로게이션에서 살짝 높인 636cc의 GX6R을 선보인 데 이어서 최근에는 1980에서 90년대 4기통 400cc 호몰로게이션 모델을 연상시키는 GX4RR을 선보이는 등 완전히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양산차 중 유일하게 슈퍼차저를 탑재한 H2 시리즈를 좀 다양한 형태로 선보이고 있고요. 그렇다고 4기통 제품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2기통 엔진을 탑재한 60 시리즈나 2기통 300cc에서 업그레이드를 거듭한 새로운 500 시리즈도 있고 그리고 엔트리 모델인 2기통의 250 시리즈 등 다양한 실린더와 배기량의 모델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한 닌자7 하이브리드 그리고 G7 하이브리드까지 더해지면서 엔진 라인업을 더욱 늘려가고 있습니다. 아프릴리아의 경우 RSV4, RS125 정도가 이 슈퍼스포츠 라인업의 전부다 보니 이 허리 부분이 비어 있었고 그렇다 보니 이 자사 제품으로 입문한 소비자들이 단계를 거쳐 최상급 모델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어줄 만한 제품을 고민한 아프릴리아는 이 RSV4에 사용되던 V4 엔진을 가로로 자른 병렬 2기통 엔진을 채택하고 배기량을 살짝 높여서 RS660이라는 신제품을 선보인 바 있고요. 이후에 어드벤처인 2RL 그리고 로드 스포츠 모델인 205 이런 쪽에도 적용하면서 이 부족했던 라인업을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기에 쿼터 클래스의 부재가 좀 아쉬웠는지 이 단기통에 RS457까지 더해 이 125부터 리터급까지 차근차근히 밟아 올라갈 수 있는 단계별 라인업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CF 모토나 베넬리, 보그, 존테스 등 이 중국 브랜드들 역시도 단기통이나 2기통 엔진으로 라인업을 구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타 브랜드와의 제휴를 통해서 이 엔진이나 완성차를 생산하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미들급 전후의 가성비 제품이다 보니 여기서 쌓아온 노하우와 기술력으로 4기통 모델을 개발하기에는 좀 역량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CF 모터의 경우 올해 중으로 새로 개발한 675cc의 3기통 엔진을 기반으로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브랜드마다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에 얼마나 역량을 쏟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상황에도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내용들은 일부 브랜드에 한정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제품의 가격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조금씩이지만 꾸준히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제품의 개발에서부터 생산에까지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 신기술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등 여러 요인이 있는 만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부분도 분명 있을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오르는 가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신규 유입은 물론이고 기존 라이더들도 이 모터사이클 시장에서 조금씩 이탈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많은 브랜드들이 이 병렬 2기통 엔진으로 제품을 구성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가격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요. 다만 이러한 라인업의 변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문화가 변화하든 기존과는 다른 획기적인 방안으로 가격을 낮추든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모터사이클 시장은 부자들만이 즐기는 취미가 될 것이고
그러면 시장 규모가 서서히 작아지다가 어느 순간 존폐의 위기에 놓이게 될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든 현 상황을 타개할 방안을 통해 모터사이클 시장이 더욱 커지든지 아니면 최소한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속 이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라이TV 송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